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콜드체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냉매에 관한 글렉의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왜 많은 기업들이 그 친환경, 자연 냉매로 눈을 돌리고 있는지 오늘 그 전략적인 중요성이랑 또 실질적인 해법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제 지속 가능한 분류 시스템을 만들고 또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봐야 하거든요. 아, 경쟁 우위까지요. 네, 특히 유럽연합, EU가 중요해요. 2025년부터 지구온난화 지수, GWP라고 하죠. 이게 750 이상인 냉매는 사용을 금지하고요. 더 나아가서 2050년까지는 아예 모든 F대식가스, 그러니까 불 속의 온실가스를 퇴출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아, 2050년이면 전부 다요. 네, 그러다 보니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도 이런 흐름에서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고요. GWP 750 이상 금지면 지금 가장 많이 쓰는 HFC, 수소불화탄소 냉매들 상당수가 바로 영향을 받겠네요. 글렉 보고서에서는 이 HFC 냉매의 어떤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나요? HFC는 일단 GWP가 너무 높아요. 이산화탄소의 뭐 수백 배에서 수천 배, 그 정도 수준이고 대기 중에도 굉장히 오래 남아 있고요. 수천 배요? 네. 근데 보고서가 특히 더 강조하는 건 바로 누출 문제입니다. 이게 냉동 시스템에서 냉매가 조금씩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모여서 콜드체인 전체 탄소 배출량의 정말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분석이에요. 아, 누출. 네. 이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숨겨진 환경 비용 또 운영 리스크인 셈이죠.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군요. 누출 자체가요. 그럼 글렉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대안, 그 자연 냉매들은 어떤가요? 이산화탄소, CO2가 제일 유망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CO2, 그러니까 R744 냉매죠. 이건 GWP가 1예요. 1. 1이요. 와. 네, 거의 뭐 온난화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 독성이나 뭐 불이 붙을 위험도 없어서 안전하고요. 글렉 자료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CO2 시스템을 도입하면 운영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운영비 30% 절감이요? 네. 게다가 냉동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회수해서 뭐 난방 같은 데 활용하는 그런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4,900곳 이상에서 사용 중이고 북미에서도 사용량이 막 늘고 있다고 하고요. 와, 단순히 비용 절감을 넘어서 에너지 효율까지 잡는 거네요. 또 다른 대안으로 암모니아 R717도 있잖아요. 이건 역사가 꽤 오래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암모니아는 사실 100년 넘게 사용된 어떻게 보면 검증된 냉매죠. GWP랑 ODP, 오존 파괴 지수죠. 이게 둘 다 0입니다. 제로. 아, 둘 다 0이요? 네. 그리고 열 전달 효율이 기존 HFC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더 뛰어나서 특히 대규모 냉동 시설에는 아주 강점이 있어요. 그럼 단점은 없나요? 다만 보고 사례에서는 암모니아의 그 독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하고 또 숙련된 기술자도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초기 투자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이것도 주요 도입 장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규모 시설에는 암모니아의 장점이 있지만 관리가 중요하고 초기 비용이 좀 된다. 그럼 혹시 편의점 쇼케이스나 좀 작은 창고 아니면 배송 차량 같은 경우는요? 탄화수소 계열 냉매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프로판 R290이나 이소부탄 R600A 같은 이런 탄화수소 능매들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GWP가 5 미만으로 굉장히 낮고요. 오, 미만이요? 네. 그리고 적은 양으로도 냉동 성능이 우수하고 또 기존 시스템을 비교적 쉽게 개조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글렉 보고서는 특히 그 라스트 마일 배송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용 분야가 정말 다양하네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혹시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도 있을까요? 글렉 자료에 소개된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청운 시스템 사례가 좀 인상 깊었습니다. CO2 기반의 CDU, 그러니까 응축기 유닛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게 500kW짜리 소형부터 무려 26,000kW 대형까지 라인업을 다 갖췄더라고요. 26,000kW요? 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열 회수 기능을 적용해서 운영비를 30%나 절감했다고 합니다.
기술력으로 CO2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확 넓힌 좋은 사례죠. 운영비 30% 절감에 에너지 재활용까지. 정말 매력적인데요. 혹시 또 다른 사례는 없을까요? 한울TL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냉매를 사용한 친환경 운송용기를 개발했어요. 그냥 온도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 능동형 온도 제어에 IoT 모니터링은 기본이고요. 아, IoT까지? 네. 그리고 되게 까다로운 의약품 운송 기준인 GDP 인증까지 받았더라고요.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이요. 이걸로 이제 고부가가치 물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 기술이 어떻게 서비스 차별화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멋진 사례들이네요. 그럼 실제로 우리 기업들이 자연 냉매로 전환하려면 어떤 준비부터 해야 할까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렉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로드맵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보고서는 총 3단계 접근법을 제안하는데요. 일단 1단계, 이게 2025년에서 26년 정도인데 현황 진단부터 하라는 겁니다. 현황 진단이요? 네,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냉매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 누출률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 누출률 파악을 되게 어려워한다고 해요. 이걸 바탕으로 규제 영향이나 비용 효과를 분석하고요. 아, 누출률 파악이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 다음 2단계, 2026년에서 27년 정도는 이제 파일럿 테스트 단계입니다. 소규모 설비에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 인력도 키우고 안전관리 체계도 만든고요. 네, 시험 적용. 그리고 마지막 3단계, 2027년부터 30년까지 이때 이제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또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군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전환했을 때 기업이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점은 뭘까요? 우선 가장 확실한 건 역시 규제 리스크 해소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를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대 40%나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그리고 ESG 경영 평가 개선 효과입니다. 이게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서 뭐 투자 유치라든지 고객 신뢰 확보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잠재적으로 정부 지원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결국 냉매 전환이라는 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면서 동시에 비용 절감과 기업 가치 상승,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네요. 오늘 글렉 보고서를 통해서 자연 냉매 전환의 필요성부터 구체적인 방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의 사업장을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현재 어떤 냉매를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만약 자연냉매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이 혹시 기술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역시 초기 투자 비용의 부담인가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연 냉매로의 전환을 단순히 규제를 지키기 위한 비용으로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글렉 보고서가 시사하듯이 이걸 콜드체인 기술 혁신과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투자의 기회로 삼으실 건가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 기업의 미래 전략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